소설 들려주는 여자. 눈으로 만든 사람. 최은미. 강윤희의 가족에겐 가을부터 시작된 지난 몇 달이 고난의 시간이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질 무렵 배가영은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했다. 몸도 굼떠졌고 불안한지 군것질에 집착하는 행동도 보였다. 담임을 맡은 학급이 생기면서 강윤희는 지난해보다 퇴근이 늦어졌고 퇴근을 하고 나면 저녁할 힘조차 없을 때가 많았다. 강윤희는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인다는 이유로 혹은 너무 지쳐서 배가영이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할 때도 도와주지 않았다. 강윤희가 배가영의 몸에 변화를 한 건 배가영이 가슴이 아프다고 한 지 한 달이 지나서였다. 배가영의 가슴에 멍울이 잡혔다. 가슴에 멍울이 생겼다는 건 2년 이내에 생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그건 강윤희가 중학생 때 겪었던 몸의 변화들이었다. 겨우 8살인 아이한테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 배가영의 두피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부터였다. 아이 혼자 머리를 어설프게 감아서가 아니었다. 강윤희가 몇 번씩 씻기고 헹구어줘도 배가영의 두피엔 기름이 끼면서 그동안 나지 않던 냄새가 났다. 그 냄새를 뭐라 말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아이의 냄새라고 할 수 없는 암컷 동물의 털에서 나는 것 같은 냄새였다. 강윤희는 배가영의 증상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그게 성조숙증 증상과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강윤희는 바로 인근 대학병원의 소아 내분비과 전문의에게 진료 예약을 했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강윤희는 성조숙증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온 배가영 또래의 수많은 여자아이들을 보았다. 그날 배가영은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하고 손목 엑스레이를 찍고 가슴과 자궁 초음파 검사, 성장판 검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15분 간격으로 피를 6번을 더 뽑았다. 어려서부터 주사라면 자지러지던 배가영은 주사바늘이 계속 들어가자 두려움에 차서 꺽꺽거리며 몸을 비틀었다. 이제는 작은 몸도 아니어서 강윤희와 백은호는 배가영을 붙잡고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뺐다. 그들은 검사 과정에서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다. 내분비 전문의는 배가영의 황체 형성 호르몬 수치가 높기 때문에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4주 간격으로 맞아야 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강윤희는 인터넷에 떠도는 병의 원인과 치료, 부작용에 대해 몇 가지를 물었지만 되돌아온 답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였다. 그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물었지만 의사도 이런 사태의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강윤희와 백은호가 그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는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를 함께 받는다는 사실이었다.
성장이 너무 빨라 억제제를 투여하면서 억제제 때문에 성장이 늦을까 다시 성장 치료를 하는 것이었다. 선택사항이시고 의료보험 안 드세요. 성장 치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간호사는 서둘러 다음 환자를 불렀다. 간호사도 의사도 너무 바빠 보였다. 접수와 대기, 진료, 수납을 위해 빠르게 돌아가는 소화 내분비과 앞은 컨베이어 벨트와 다를 바가 없었다. 백은호는 백아영에게 성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주사 맞을 때마다 발작이 가깝게 오는 백아영을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잘 자라고 있는 아이한테 인위적으로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은 못할 짓이라는 것이었다. 성조숙증 치료 시기를 놓치면 성장판이 일찍 닫혀 최종 성인 신장이 작아진다. 강윤희는 키 얘기를 하며 백은호를 설득했다. 백은호는 식이요법과 운동 얘기를 했다. 백은호의 입에서 식이요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강윤희는 포크를 집어던질 뻔했다. 백은호가 안 먹고는 못 사는 소와 돼지와 닭들이 자연스럽게 살다 죽지 못한 인위적인 고기라는 것을 백은호는 속 시원히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수세에 몰리면 백은호는 키에 매달리는 강윤희를 공격했다. 자식의 전시 가치에 집착하는 욕망덩어리라는 것이었다. 키가 큰 남자가 아니라 키가 작은 남자가 그런 말을 하니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병원에 다녀온 뒤 강윤희와 백은호는 자주 다투었다. 이게 다 고기 때문이야 라는 강윤희의 말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혹은 어머니 때문이야 라는 말로 백은호에게 입력되었다. 강윤희의 화살은 시어머니도 백은호도 뚫지 못했다. 화살은 백아영한테로 날아갔다. 강윤희는 백아영이 하는 것들을 사사건건 금지시켰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시켜 먹던 치킨, 피자도 끊었다. 환경 호르몬 덩어리라는 플라스틱 장난감과 문구점에서 산 조잡한 액세서리도 다 내버렸고 강윤희의 화장품이나 매니큐어에 백아영을 얼씬도 못하게 했다. 학원 앞에서 친구 엄마에게 닭강정을 사달라고 조르는 백아영을 본 날 강윤희는 주방 구석에 백아영을 몰아넣고 밤이 될 때까지 다그치고 닥달했다. 강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백아영은 무릎을 꿇고 두 손바닥을 비비면서 강윤희에게 빌기 시작했다. 너무 울어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백아영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손을 떨며 빌었다. 3살 때 어린이집 후유증 때문에 보였던 행동을 백아영은 5년 만에 다시 하고 있었다. 강윤희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먹어오던 것, 갖고 놀던 것을 갑자기 금지당하는 게 백아영에게 어떤 의미인지 강윤희는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강윤희는 백아영이 안 쓰던 얼굴 근육을 쓰는 걸 발견했다. 백아영은 입과 코를 얼굴 한쪽으로 빠르게 밀었다, 되돌렸다. 백아영은 처음엔 아무도 안 보는 데서만 그런 행동을 하더니 점점 자주 밥을 먹을 때도 멈추지 못하고 얼굴 근육을 틀기 시작했다. 백아영의 곧은 얼굴선이 번개처럼 뒤틀렸다 돌아오는 것을 볼 때마다 강윤희는 세상이 하얗게 꺼지는 것 같았다. 강윤희는 백아영을 데리고 소아정신과에 갔다.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틱 증상이라고 했다. 소아정신과에서는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주사 치료를 권했다. 강윤희는 백아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병원을 걸어 나왔다. 그날 밤
강윤희는 잠든 백아영의 얼굴을 보며 소리 죽여 울었다. 이제야 모든 피로에서 놓여났다는 듯 백아영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강윤희는 무엇이든 복스럽게 잘 먹는 아이였던 백아영을 떠올렸다. 그게 강윤희와 백은호 부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던지도. 강윤희와 백은호는 주사치료와 자연치료의 타협점으로 결국 한약치료를 택했다.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정신과에는 백아영 대신 강윤희가 다니기 시작했다. 강윤희가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백아영의 틱 증상이 완화되었다. 강민서는 서재방을 썼다. 서재라고는 했지만 컴퓨터 책상 한 대에 책장 몇 개, 잡동사니가 놓여있는 방이었다. 강민서는 그 방에서 백아영의 동화책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강민서는 창백하고 커다랬다. 강윤희는 강민서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에 신경을 쓰며 방을 살폈다. 백아영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백아영과 강민서는 같이 거실에 앉아 컬러링북을 색칠하거나 주사위 게임을 했다. 백아영은 처음엔 백은호에게 하듯이 강민서의 목에 올라타고 팔에 매달리며 몸으로 놀고 싶어 했지만 강윤희가 백은호 외에는 어떤 남자 사람과도 몸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세뇌했기 때문에 곧 포기했다. 강윤희의 작은 어머니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강중식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얘기했고 마지막에는 강민서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강윤희는 멍한 상태로 식탁에 앉아 백아영과 강민서를 쳐다보았다. 눈도 오지 않고 춥지도 않은 날이 이어졌다. 겨울용품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라쿤 털 패딩을 판매하고 있었다. 엄청난 추위가 한 번은 온다는 얘기가 있죠? 그들은 더워 보이는 패딩을 입고 그렇게 말했다. 며칠 뒤 백아영을 학원에 보내놓고 강윤희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너는 꼭 뭐 물어볼 거 있을 때만 전화하지. 친정엄마가 투정 섞인 핀잔을 냈다. 강윤희는 자신이 지금까지 친정엄마에게 물었던 것들을 떠올렸다. 어떤 콩은 밥을 해도 왜 계속 딱딱한지, 잡채에 마늘을 넣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녹말가루는 뜨거운 물에 풀어야 하는지 찬물에 풀어야 하는지. 하지만 강윤희가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엄마는 어떻게 세상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인지 강윤희는 궁금했다. 어떤 믿음이 11살 딸과 23살 시동생 둘만 남겨놓고 여행을 갈 수 있게 했던 것인지. 강윤희는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들을 엄마와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생각했다. 강윤희는 친정엄마가 말한 대로 밀가루를 수제비 반죽보다 약간 되게 반죽해 비닐에 싸두고 신김치를 썰었다. 쫑쫑 썰라고 했기 때문에 쫑쫑쫑 썰었다. 두부를 힘주어 짜고 숙주나물을 데치고 파와 마늘을 다져 넣어 소를 만들었다. 강윤희는 반죽해 놓은 밀가루를 치대고 길게 말아서 피 하나 크기만큼 잘라 놓았다. 교자상을 펴고 밀대를 꺼내 놓자
배가영과 강민서가 달려들었다. 강민서는 여러 번 해보았는지 밀대를 쓱쓱 움직여 만두피를 보름달처럼 만들어 놓았다. 누나, 오늘 밤부터 많이 추워진대요. 강민서가 만두소를 뜨며 말했다. 강윤희는 밖을 내다보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눈은 오지 않았다. 민서 삼촌, 만두 빚으면서 울기놀이 할래? 내가 이름을 대면 삼촌이 소리를 내는 거야. 좋아. 강아지, 멍멍, 고양이, 야옹, 소, 음메, 돼지, 꿀꿀. 하마. 어렵지? 배가영이 머리카락에 밀가루를 묻히고 웃다가 다시 문제를 냈다. 그럼 공룡은 어떻게 울게? 큐. 오, 소라는 어떻게 울게? 철썩철썩?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떻게 울게? 잠시 정적이 이어졌다. 강민서가 강윤희의 눈을 보고 있었다. 강민서의 시선이 주는 기이한 힘이 공간을 채워왔다. 이상하게도 그 잠깐 사이에 강윤희는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았다. 배가영이 환호를 하며 일어섰다. 강윤희와 강민서는 밖을 보았다. 거짓말처럼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